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달러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 이대로 달러는 끝날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좋으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게 되고, 그리고 3월 말 코로나 위기 때처럼 세계 경제가 좋지 않으면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오늘 달러 인덱스를 보세요. 하락하긴 하락했지만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그런데 방금 전 마감된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는 0.05%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69%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증시가 좋지 않았다, 세계 경제는 좋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왜 달러 인덱스는 증시와 함께 크게 하락을 했을까요? 최근 들어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방법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완화,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가 떨어지고 있고, 또한 연준에서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공급 증가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에 약발이 점점 먹히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달러는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드리면 최근에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일반적으로 유로화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로화 강세는 약달러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서 유로화 강세가 달러 약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유로화 환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다음 차트는 1 유로가 몇 달러에 해당되는지 유로화 환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차트가 상승하게 되면 유로화는 점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월 중순 이후 유로화는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로화 강세가 달러 약세를 불러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로화 환율을 보세요. 유로화가 엄청 긴 아래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장중에 잠시 약세로 전환됐다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섰다는 건데요. 도대체 유럽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바로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은 정기적으로 ECB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내릴 거다, 올릴 거다, 그리고 시중에 돈을 얼마 풀 거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PEPP가 나옵니다. PEPP란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인데 저는 편하게 PEPP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PP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PEPP의 규모가 이미 7,500억 유로인데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6천억을 추가한 1조 3,500억 유로의 규모로 PEPP를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블랙, 도대체 PEPP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PEPP는 편하게 미국으로 따지면 양적 완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유럽중앙은행에서 유럽 각국에 있는 국채를 매입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행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주는 형태로 미국 행정부에 돈을 제공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중앙은행도 돈을 찍어서, 즉 얼마 정도? 1조 3,500억 유로의 규모의 돈을 찍어서 유럽 각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주는 형태로 유럽 각국에 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PEPP는 문제점이 좀 많아요. 미국은 미국 나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 안에 나라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CB 출자 비율이 높은 나라 순서대로 채권을 사줍니다. 즉 독일, 프랑스 이런 애들 채권은 많이 사주고,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나라들의 채권은 많이 사주지 않아요. 왜냐고요? 너네가 돈을 많이 안 냈기 때문에 우리는 너네한테 돈을 많이 풀어줄 수 없어,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PEPP라는 게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돈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PEPP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풀어주고,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은 돈을 조금 냈다는 이유로 돈을 조금만 풀어줍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0.5%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금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전망이 조금 우세했었는데요. 이것은 약간의 시장 기대치를 덜 충족시켰다고 봅니다. 뒤의 내용은 미국과 조금 비슷해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기 때문에 돈을 계속 풀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달러 인덱스 분봉 차트예요. 어제 저녁 9시쯤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렸는데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상승해오던 달러 인덱스는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ECB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PEPP 규모에 화들짝 놀라면서 유로가 강세로 전환되었고 이에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97.5 이 부근에서 움직이던 달러 인덱스는 갑자기 떨어지면서 97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또한 지금 유로화 강세를 불러오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유럽 통합 제조업 PMI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30 초반을 찍은 이후에 갑자기 지난달에 39를 찍었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 이제부터 유럽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유로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2009년도에도 보시면 30 초반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드리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유럽의 돈풀기 정책이 나오면서 이러한 돈풀기 정책으로 유럽 경제는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유로화의 강세가 유발되었고 상대적인 달러 약세가 유발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유로화가 언제까지 강세를 보일까? 이걸 꼭 체크해야 됩니다. 유로화가 앞으로 더욱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더욱더 떨어질 것이고 유로화가 여기에서 강세를 멈추게 되면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멈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로화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차트인데요. 빨간색 표시된 부분을 잘 보세요. 이때 유로화 차트가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지금의 유로화 반등은 추세적인 상승을 불러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달러가 더욱더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한다, 달러가 무너진다 이런 식의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는 게 나을 거라 봅니다. 아직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어제 라가르드 할머니도 한마디 했어요. 일부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는 있지만 개선세는 경제 지표의 추락 속도와 비교해서 미지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로존 경제는 전례 없는 위축을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럽 경제가 좋지 않고 실물 경제의 회복이 더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달러 약세에 베팅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 초에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장기적으로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아닌 우리는 금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블랙 갑자기 무슨 말이냐. 달러 약세에 베팅하지 말라면서 너가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있다고? 제 말은 장기적으로 달러는 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당장 달러 약세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화폐인 달러 역시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약달러로 간다 해서 미국이 망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하나를 기억을 해야 돼요. 달러는 장기적으로 약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달러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달러 좋다고요. 달러 좋아요. 그런데 그 달러 가지고 뭐 하시라고요? 미국 주식을 사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97까지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1240원에서 121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 투자를 했었더라면 환차손이 났긴 났을 겁니다. 즉 1달러당 30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을 거라 봐요. 그런데 요즘에 미국 주식 보세요. 저점 찍고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여러분은 1달러에 30원 손해를 받겠지만 주식 평가 금액 자체는 수십 프로 상승했을 거라 봅니다. 이번 영상을 찍은 목적은 아직도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희망적인 조언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달러는 장기적으로 약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주봉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부터 달러 인덱스의 차트인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아직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유로화 강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한 차례 90 이하로 떨어졌던 적이 있죠. 이때를 저점으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는 103까지 올라갔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는 96 이 부근을 지지해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요소를 잘 살펴보면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빼버리고, 그리고 유로화 차트 역시 지금 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코로나와 유동성 공급인데, 코로나 완화로 인한 경제 재개 문제는 지속적으로 약달러를 유발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연준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역시 추가적인 약달러를 유발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켜봐야 할 것은 2가지예요. 지금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로 진정되는지, 이 문제는 제가 함부로 예측을 할 수 없을 거라 봐요. 그리고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을 언제 다시 폭발적으로 늘리는지, 이 2가지가 추가적인 약달러를 불러오는데 중요한 키라 봅니다. 즉 단기적으로 차트만 봤을 때 96을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코로나 완화, 연준의 유동성, 이 2가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코로나가 완화되고 계속해서 경제가 재개되고 연준에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는 96을 지지하는 척 하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반대로 코로나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진 않겠지만 이쯤에서 계속 지속되고 연준에서 유동성을 지금처럼 조금씩만 늘리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는 96을 찍고 확실하게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